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정해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뚱벌리 하세요 빨리. 경유값 내려라. 좀 내렸을 거요 아마 휘발적 경유값 아직 안 보조금 내렸어요. 나와가지고. 자 뚱벌리 정상은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날이 좀 더지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돌아다니는데? 안 좋죠. 땀들 좀 나고 그러죠? 예. 땀 많이 나죠. 네. 더군다나 저는 부산까지 다녔는데 허리케인 제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부상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생각해서 기부스 아니,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목. 네. 그러니까요. 네. 왼쪽 발목을 좀 접질렸죠? 그러니까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정상 기자 뭐죠? 쇼미더뉴스. 네 계속되는 성비위 논란입니다. 자,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시가 계속 논란이에요 지금. 네, 윤재순 비서관은 2002년에 이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으로 등단을 했는데요. 시집도 몇 권 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에 그 왜곡된 성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가야 할 길이라면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그 시가 하나 논란이 됐는데 이 지하철 성추행을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늘을 모른다라는 또 다른 시집이 있는데 뭐를 모른다? 하늘을 모른다. 스카이 하늘이. 네, 스카이. 네. 근데 이 시집에 있는 시 중에 그 여성의 신체를 이 골프에 비유한 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가 못 봤네. 그 기사는. 예. 자, 문학계 미투 운동을 촉발한 최영미 시인이 혹평을 했다면서요? 네, 이 최영미 시인 그러면은 이 문단에서 미투 운동을 또 활발하게 전개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최영미 시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잠재적인 성범죄자의 특징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분을 나라를 대표하는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앉혀도 되는가? 이렇게 또 어떤 부분이 그 잠재적 성범죄자 특징으로 보인다는 예, 거죠? 혹평을 했는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동차에서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 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네. 하죠. 뭐. 예, 예. 예.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도 좀 민망하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성범죄자 특징을 보이게 된다. 시만 봐도. 네. 음담 폐설을 자주 해서 별명이 정상훈 기자. 네. 윤재순 총무비서관 별명이 뭐 EDPS 네, 뭐 이런 것도 EDPS. 있다면서요? 네, EDPS는 그 음담 폐설을 그 영문으로 소리나게 그냥 그대로 쓴 다음에 알파벳 첫 글자만 따가지고요. 네, 그 음절합 철자만 딴 은어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에 재직하던 시절에 이 동료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너무 많이 일삼아서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그 EDPS 이렇게 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그 원래 네. EDPS는 컴퓨터 관련 용어죠.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제 EDPS인데 이것을 이제 음담 폐설 이렇게 연결을 되는 거죠. 야, 그게 컴퓨터 용어입니까? 그럼요, 네네. 사탕을 좀 드려야 되는 사탕이 없네. 전 분야를 막론하. 요즘 뭐 예산이 근데 밖에서 예산이 없나요? 됐대요. 그만하네. 예.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여직원들뿐만 아니라 이 남성 직원들에게도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후배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뭐 윤재순 비서관이 마지못해 사과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윤재순 비서관의 음담 폐설과 폭언 그리고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일화가 이 검찰 내부에 파다할 정도였는데 번번이 징계를 피하고 오히려 요직에 기용됐다라고 보도했고요. 특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이거 결격 사유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5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은 사퇴를 시킬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5글자의 반응입니다. 아니 정호영 후보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켜보겠다. 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켜보겠다. 네. 지켜보겠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1층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출근길에 만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면서 즉답을 피하고 집무실로 갔다. 네. 이런 기사를 이게 빠뜨리셨네. 그렇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가 바로 지켜보겠다죠. 이게 미국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답변이 궁색해질 됐어요. 때 그만하시고요. 예. 적절히 자제하겠습니다. 자, 정상환 기자. 네. 이 정의당에서도 성비 논란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청년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강민진 전 대표가 어제 폭로를 했는데 이 정의당 내 인사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이 사실을 지도부에 알렸지만 묵살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대선을 앞두고 전국 행사가 열렸고 여기 뒤풀이 자리에 본인이 참석을 했는데 이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그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주장이었고요. 고민한 끝에 이를 여영국 대표 등에게 알렸지만 그 여영국 대표가 아무도 발설하지 말라는 식으로 결론지었다라면서 은폐를 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또 다른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했고 이 청년정의당 당직자는 지금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영국 대표는 뭐 문제 없이 처리했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설명입니다. 문제 없이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민진 씨는 회의 현장에서 여영국 대표는 이번 일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내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판단 인식이 다른 거죠. 여영국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마무리 지은 것이다. 강민진 대표는 덮은 것 아니냐. 상황 인식 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을 테니까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6134님께서 배종찬 소장님 13일 날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이네요. 13일 날 KBS 라디오 시사본부에 출연해서 성대모사 하던데 허리케인에서만 해주세요. 크크. 네, 알겠습니다. 6134님 괜찮아요. 다른 데서 해도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왜 늦게 왔어요? 지각을 하셨던데. 제가 원래 좀 그 시간에 맞춰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굳이 또 뉴스공장에서는 모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뉴스공장을 네. TV로 보거든요. 네네. 늦게 좀 나오더라고요. 또 내용이 좋았지 않습니까? 자, 배 수장님 두 네.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방송 3사가 이제 지금 지방선거 관련된 조사도 발표인데 지방선거 15일 앞으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왔죠. 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 분석했잖아요. 따끈따끈합니다. 오늘 정말 뉴스공장에서 분석이 너무 또 좋았다고 주목을 받았는데 누가 자, 그래요? 제 스스로예요. 뭐 저밖에 제 스스로를 칭찬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예. 자, 방송 3사입니다. MBC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알겠죠. KBS, SBS,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14일, 15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이네요. 네. 17개 광역단체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됐는데요. 경기도와 서울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기도 김은혜 36.1%, 김동연 37.3%, 여기에 강용석 후보가 2.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깻잎 반의 반장 차이거든요. 1.2%포인트 차이니까 강용석 후보가 2.9%. 그러다 보니까 세모 네모 변수가 아니라 여기는 가로 세로 변수다. 경기도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49.1%, 송영길 29.5%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뭐 지금 투표 끝난 것도 아닌데. 자제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정상 기자 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지금 배종찬 소장도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가 이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은혜 후보하고 근데 강용석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지난 14일에 이 자신의 SNS에 이 우파 후보 단일화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요.
강용석 후보의 기본 입장은 이 강용석 후보가 대변하고 있는 자유우파 세력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 도지사 선거에서의 지지율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도 하차하는 것은 단일화도 아니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은혜 후보 측을 향해서 당적을 빼고 이름만 넣고 한 번만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같은 단일화 방법 외에는 계속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런 그 입장을 당명 밝히기도 빼고 김은혜, 강용석 둘 이름만 대고 네,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름만 대고 왜 하자는 거죠. 당명 빼고 왜 하자는 거예요? 왜 그걸 빼자고 하는 거예요? 당명을 넣으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네. 간단한데. 아 그런 겁니까? 네네. 무소속이니까 강용석 후보는. 예. 네. 뭐 이렇게 측은하다는 듯이 쳐다보세요. 아니야. 저는 대충 알았는데 네. 청취자분들한테 좀 추가 설명을 유도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청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도전적이십니다. 까칠하시네요. 네. 도전적이세요. 네. 아니지.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경기도 국민의힘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네. 앞서 이제 방송 3사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걸 빠뜨렸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은 말이 지도부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껄끄러운 거죠. 아예 뭐 단일화 필요 없다 경기도에서 그냥 김은혜 후보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강용석 후보가 복당을 할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이 부결됐거든요.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강용석 후보와 이준석 대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죠. 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 김은혜 후보하고 강용석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할 이유가 없다. 이거 확고하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도 좀 불거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상이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어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 지난 14일에 이 강용석 후보가 한국경제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인터뷰에서 강용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니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좀 중재하는 전화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선인 시절에 지역을 돌면서 이 노골적 선거 운동을 펼치더니 이제 직접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공세를 펼쳤고요. 김동연 후보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자, 배 수장님, 대통령실은 근데 전화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강용석 후보는 통화 기록이 있다고 그러고 서로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강용석 후보가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명백해지는 건데 이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 어렵거든요. 그게 네 가지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직접 통화를 했다. 두 번째로는 직접 강용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 동기고래서 동기죠. 네.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통화를 했다 아니면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 그다음 하나는 뭐냐면 당선인 시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강용석에게 의견을 전달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주변의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또 약간 사칭을 해서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해서 강용석 후보에게 연락을 했을 가능성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강용석 후보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네 가지 다른 상황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강용석 후보가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해버리면 돼요. 예. 네. 자, 강용석 후보가 5월 6일 금요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말을 했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당선인 신분이기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전이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강용석 후보는. 자, 이제 이재명 개항을 보궐선거 후보가 어제 SBS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국민의힘 절대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장동 특검도 제가 해라 하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말로는 하자 그러면서 꼭 조건을 붙여가지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세요. 제가 100% 찬성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상 기자 당론으로 하면은 자기도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국민의힘이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의원총회에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비판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한번 당론으로 정해봐라. 내가 아는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당론으로 채택을 한다면 이 100%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불체포 했습니다. 특권 그거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어떨 방침이 있는 건지는 알려져 있습니까? 당론으로 채택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이제 그 개편을 하자, 그러니까 여야가 협상을 하자, 좀 얘기를 해보자, 좀 이런 입장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론 채택 여부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처럼 될지 안 될지 는 아직 알려진 건 없는 거고요. 네, 뭐 아직은 뭐 의원총회는 거치지 않고 알고 알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뜻은 그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날 겨냥하지 말고 이게 국회의원 전체가 이 불체포 특권이 너무 불필요한 특권이다 싶으면 그거 없애라. 없애면 되지 않냐. 전체 다 이 의미죠. 예. 참고로 조금 전 뉴스 채널에서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후원금 의혹 성남 FC 두산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배 시장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도 날선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어제 SBS 인터뷰에서는. 예,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 대표가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공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겨냥을 한 건데 민주당 대표가 성상납 받았으면 당 해체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위에 해부되어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상 기자 쇼미더뉴스는요. 네, 검찰은 속가내기 중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에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오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니까 출근해서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제 어제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안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임명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맞춰서 검찰 간부들도 줄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이 되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죠. 이른바 검사 선배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번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될 때 검찰총장직을 놓고 경쟁을 했던 인물입니다.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 몇 기죠?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죠. 27기. 네네. 그러니까 그 앞에 기수 선배들은 다 옷을 벗고 나가는 상황이다. 27기인가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서지영 검사도 사표를 냈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한동훈 후보자는 27기 맞고요. 그리고 서지영 검사가 어제 이제 사표를 냈는데요. 이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 서지영 검사에게 기존에 근무했던 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 원대 복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서지영 검사가 SNS에 글을 썼는데요. 이 짐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상했던 대로고 또 그동안 끊임없이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 그리고 이 광기 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온 터여서 큰 서운함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청취자께서 27기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배정찬 소장 뭐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냥 네. 물어봤는데 딱 머릿속에 아니 그게 입력을 하고 계셨네요. 본능적으로 나오네요. 네. 원초적 본능이네요. 자자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알아서 하겠죠. 이제 뭐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이제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알겠죠, 그죠? 예.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소피아 창님인데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역시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좋네요. 이 코너가 제일 유익해요, 저한테는. 예.
자, 착한 해병님은 싸우지 말고 진행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싸웠나요? 뭐 이 정도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목요일 정치 파발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성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는 정치권에 보내는 한마디. 자, 먼저 뚱크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성비 국회의원 성을 갈자. 그거 이상한데?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우리 편은 지켜보자. 남의 편은 사퇴해라. 야, 오늘 완전 극과 극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자, 천 PD가 너무하네. 쇼미더 뉴스. 예,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